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예, 공급 부족 우려에 청약 시장도 과열되는 요즘 이번 대책이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 소식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는 뭐 그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데 그 날짜 무슨 이거는 이제 안 하네요. 이제 그 도저히 뭐 외울 수도 없고 내용도 정리도 안 되니까. 뭐 시장에서는 88 대책. 88 대책? 네. 88 대책. 88. 좀 팔팔하게. 아니 국토부가 제목을 아예 그렇게 발표했네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네. 그러면 제목에서 아예 그 정책 의도가 드러났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또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에 대한 뭐 여러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그리고 이 지역들일 때 주택 가격이 좀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주요 내용들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공급, 그다음에 중기적인 공급, 그다음에 장기적인 공급 이렇게들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CG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신규 택지 후보를 8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 5만 호, 그리고 내년이 한 3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공택지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에 대한 그 공급, 이 부분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 그 주택들 이런 부분들은 매입을 해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후분양을 조건으로 한 공공택지 분양도 선분양으로 이제 허용을 하겠죠. 그래서 시기를 당기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그 초기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속도 정비 사업을 하는 그 속도에 대한 그 기간, 그다음에 심의 기간을 좀 단축을 하면서 속도를 빨리 올리겠다. 그리고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그 정비 계획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듬어 가면서 이제 좀 개발에 대한 그 방향성 그리고 공급에 대한 양들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호 같은 경우를 시장에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확대 방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그동안 뭐 전세 사기도 굉장히 많았고 네. 역전세 우려 때문에 네. 뭐 임대뿐만 아니라 매매조차 어려웠던 게 특히 이제 빌라, 네. 흔히 말하는 비아파트 쪽인데 이런 빌라와 같은 주거 형태가 사실 이제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게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좀 별도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핵심은 예. 비아파트 대책이 가장 핵심인 것으로 비아파트, 보여지는데요. 예. 왜냐하면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정책들 발표하는데 수요 정책을 많이 발표하는 이유가 수요는 네.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거든요. 네. 근데 공급에 대한 성과는 굉장히 5년, 10년 뒤에 그 성과가 나타나요. 네. 그럼 그 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그런 단기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요 비아파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한 그 정상화 방안, 뭐 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신축 매입을 2년간 11만 호를 하는데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물량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라든지 임대인 실수요 임차인들에 대해서 세제라든지 청약에 대한 부분들 요것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실수요나 임차인들 중심적으로 쏠려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사업자하고 임대인에게도 지원을 하면서 균형을 좀 맞춰 가려고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뭐 신축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너무 신축 중심으로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1만 6천 가구 정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도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그 시장에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신축 개발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수요가 말라 있다 보니까 공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뭐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은 뭐 취득세 부분들 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도입 예정되고 있는 것이 6년 단기 임대 등록을 좀 이제 도입을 해서 시장에 또 단기간 공급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그 설명을 하다가 못 드린 부분들이 예.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뭐 확대 방안 안에 또 그린벨트 내용들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들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조금 안정화시키기 를 좀 위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누가 봐도 그린벨트 네, 같잖아요. 네. 예, 저기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곳이 서초 권역 이게 한 23.8km 정도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605 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그린벨트가 150km 정도 돼요. 전체 한 25% 정도 차지하는 정도의 많은 양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규 택지를 계속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도 내곡동하고 세곡동 한 34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주택 공급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보면 강서라든지 또 노원 이쪽에도 뭐 그린벨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주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CG에 나와 있는 저 지역들 내곡동하고 세곡동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 저기 주택 공급을 했으면 서초하고 강남에 있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택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서초 강남 쪽에서 계속 뭐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서초 강남 송파에 있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 그린벨트가 뭐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라는 거는 과거의 또 상식인 거지. 요즘 주택 가격을 본다라면은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가지고 주택 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뭐 또 새로운 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그린벨트 네. 초록색으로 표시한 저기서 굳이 저 초록색 저거 없애야 됩니까? 저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숨이라도 좀 살며 살죠. 네, 그래서 뭐 송 대표님은 도시와 경제 아닙니까? 회사 이름이 네. 도시가 저게 그냥 죄다 하얗게 그냥 온통 콘크리트로 그냥 네. 도배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녹지도 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녹지가 있는 거를 원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네. 원래 그린벨트라는 게 저 녹지의 역할도 있겠지만 예. 도시의 이제 무분별한 확산 이런 예. 것들도 좀 방지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 물론 시대에 맞춰서 그 서울이라는 지역이 뭐 인구도 확장되면서 커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인구의 규모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린벨트 훼손보다는 도심권 안에서 좀 밀도를 높여가면서 고층 중심으로 도심은 개발을 하고 그린벨트는 뭐 훼손보다는 좀 유지를 하면서 뭐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 그 녹지나 이런 것들이 도심 안에 없다 보니까 너무 뭐, 없죠. 예, 공원 뭐 몇 개 정도 있는 건데 뭐 남산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 대표님이 좋아요. 일단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좋아. 다행이네요. 차라리 저 대중교통이나 도로만 갖다가 잘 확충을 해서 네. 조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서울을 드나드는 게 낫지. 저기 바글바글 네. 아주 녹지 다 없애가면서 네. 좀 생각만 해도 좀 깝깝하긴 한데. 네. 청약시장 저 이거 계속 우리가 이거 다루는 게 맞나 싶은데 네. 그놈의 그 로또 청약. 겁나 죽겠어요. 맨날 질문하실 때 겁나 죽겠어요. 겁이 나. 네, 오늘도 샤우팅을 하실지. 아니 이거 올해 일일 샤우팅 하셔야 돼. 그래야 혈압이 좀 낮아집니다. 아니 일단 뭐 로또 청약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심리도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공급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장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곳들에 청약 통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장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가져야 되는데 뭐 인건비나 공사비 뭐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상승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기는 현실적으로는 뭐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낮아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싸게 좀 매입을 하자. 특히나 좀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단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청약 1순위 평균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중반까지 거의 올라갔거든요. 한 42대 1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294만 대 1 정도가 나왔던 뭐 청약 홈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약이 단순히 그냥 뭐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예. 지금 너무 이렇게 경쟁률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렴한 내 집 마련에서 뭐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포 레미안 원펜탄스 이거 청약 결과 나왔는데 뭐 이미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사실 뭐 당첨 자체가 쉽지 않겠다라는 예상은 됐었는데 네. 실제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 굉장히 높게 나왔죠. 지금 예. 만점자가 통장 3개가 나왔거든요. 와. 그러니까 타입으로 보면은 84제곱 A형, 그다음에 107제곱 A형, 155제곱 A형 요 3개에서 만점자가 나왔는데 지금 뭐 웬만한 평형은 70점을 다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CG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84점, 그러니까 100점 중에 84점이 아니라 84점 만점 중에 84점이에요. 여기에 높은 점수, 그러니까 5인 가족이 5인에서 한 6인 정도 가족을 부양을 해야지만 이런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지금 가격도 한 20억 정도 차익이 나는 그런 단지이기도 한데 제가 이 단지 주변을 많이 다니는 그 길이라서 봤는데 네. 아파트도 또 후분양으로 나와가지고 아파트가 저는 뭐 선분양보다 후분양 아파트가 어떤 뭐 그레이드가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분양 아파트가 외관도 꽤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살기에도 좋겠다. 그래서 저도 뭐 일본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일본의 타워맨션처럼 디자인도 하고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약 후분양 안에서도 잔금 납부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차익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그레이드 뭐 이런 부분들도 봤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거주를 했을 때 삶의 질이라든지 예. 어떤 그 지역 안에서 좀 권력을 얻는 듯한 뭐 그런 이미지도 갖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도곡동의 네. 레미안 레벤투스 네. 지금 이것도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네. 여기다 강남 프리미엄까지 네. 뭐 지금 시세 차익 한 5억 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지금 4만 개 청약 통장 모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세 차이 5억, 한 20억 맨날 듣다 보니까 5억이 낮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별로. 네, 아니 네. 땅 파보세요. 5억이 나오나.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나온 것처럼 1순위 최대 경쟁률은 34대 1 정도 나왔고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11개 가구 모집하는데 5,900명 정도가 몰려들었죠. 물론 이게 아까 레미안 원펜타스하고 좀 다르게 매봉 터널 지나가지고 좌측에 있는 곳인데 규모도 좀 작고 커뮤니티도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5억이라는 시세 차이 땅 파면 나오기 힘든 그 금액이 있어서 그런지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시세 차익이 10억이네, 5억이네 이렇게 얘기는 듣습니다만 네. 진짜 청약만 당첨만 되면은 네. 그만큼 정말 벌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시세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또 꺾이게 되면 그 차익도 5억 정도 주변 시세 가격이 또 떨어지면 그 5억이 뭐 영원히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하반기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청약 단지라든지 청약 당첨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지금 그 청약 단지 중요한 곳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네. 그런 단지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방배동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방배동 DH 방배라든지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청담 르엘이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곳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되는 곳인데요. 이 강남 상구에 한 700여 가구가 몰려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후분양 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잔금 기일들 뭐 이런 것들 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래도 당첨되기 위해서는 그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을 노려봐야겠죠. 방배동 DH 방배 같은 경우가 1,686가구 정도 나오니까 이곳 중심으로 좀 그 청약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 대표님,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뭐 교통 정책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네. 요 저 서울 지하철 5호선 네.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예, 예. 이게 지금 김포시하고 인천시가 네. 이제 신설 역두고 그동안 좀 갈등을 빚어왔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 추진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지금 뭐 본 사업에 이제 네. 전환됐다라고 그 보도가 나왔고요. 네. 또 9월에 이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을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 뭐 사업의 궤도를 올랐다라고 해도 아직 뭐 정확하게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없습니다. 내용은 없다? 지금 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예. 검단시하고 서구 원도심 두 개를 또 추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뭐 풍무역이라든지 김포 경찰서, 마송역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야 된다. 지금 색깔이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하고 파란색 두 개의 갈래로 있다라는 거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앞서서도 우리 그 이진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값하고 영향도 크고요. 네. 또 교통에 대해서 어떤 편의성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혼잡도가 289%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명 타는 곳에 289명이 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엄청난 그 혼잡도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인천도 그 한 15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 뭐 집값하고 이 혼잡도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다. 뭐 물론 속도는 나고 있지만 그 해결돼야 될 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